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요원들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저지선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곧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김상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차장과 김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방사 55 경비단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DNA가 모두 확인된 가운데 희생자 50여 명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팀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아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요원들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저지선에 5시간 반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태운 차량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관저 앞.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입로는 철문 앞부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습니다. 도착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2분,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됐습니다. 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렸지만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길을 막았고 곧이어 내려온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군용 기갑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관저 진입 2시간 가까이 흘러 수사팀은 2차례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부대 200여 명이 세 번째 6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 대치가 이어지던 낮 12시쯤 관저 건물 약 50m 앞까지 들어간 공수처 검사 3명 앞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타났습니다.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빈말과 적반하장식 태도 앞에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군인, 경호처 직원들까지 총 동원된 3번의 저지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건 크게 3곳, 경찰과 경호처 그리고 군입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가장 먼저 가로막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건 202 경비단, 서울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인력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 202 경비단을 설득해 40분 만에 관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예상보다 수월하게 관저까지 가는가 싶었지만 더 큰 난관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한 겁니다.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관저 200m 앞까지 갔지만 이번엔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이 구축한 저지선과 마주쳤습니다. 해당 군인들은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인 걸로 추정됩니다. 원래 관저 주변 등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지휘권을 가진 경호처가 저지선 구축에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 군인들로 이어진 3중 저지선을 공수처와 일부 경찰들이 뚫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 수색을 허락할 수 없다며 협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검문 검색이나 출입 통제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그게. 야당은 체포를 방해하는 건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까요?
네, 어제 한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시한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로 오늘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재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이 일단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경호처가 지나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다음 집행 때 강제력을 행사할 명분은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집행이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시도에서 인력 부족을 실감한 공수처 입장에선 경찰 지원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하루 만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에 나선다면 내일인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휴일에는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고 교통 여건도 평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한 체포영장 집행조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경호처가 더 강경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하고 영장 재집행을 안 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던데 그러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나섰다간 한 번 더 간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게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방법입니다. 사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체포와 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때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의 경우 법원이 직접 피의자 혐의의 중대성이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 윤 대통령이 이것도 계속 피하기는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저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대한 찬반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해도 뜨지 않은 아침이지만 벌써 이곳 관저 주변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수처가 낮 1시 반쯤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했는데요. 오늘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이 지지자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집회 진행자는 체포 불발 이후에도 공수처가 체포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기서 죽는다며 집회를 이어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요, 어젯밤부터 관저 주변에서 밤샘 집회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성격의 집회를 오늘까지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한 곳에서 열리며 이곳 관저 주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집회 분위기가 격앙됐는데요. 어제는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민주노총 집회에 나타나 참가자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주최 측 요청과 경찰 통제 덕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차벽과 철제 바리게이트를 세웠고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흘 동안 맞불 집회는 매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사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경호처가 다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요, 이 관저 앞 충돌과 대치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인력은 개인 확인까지 휴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방어를 진두지휘한 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수색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박 처장 등 일부 관계자를 체포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팀은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관저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겹겹이 인간벽을 만들었던 군인들은 수방사사나 55 경비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방사 55 경비단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55 경비단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단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야권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공수처가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호처에겐 자중하라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였지만 5시간 반 만에 체포가 무산되자 야당 반응은 극도로 격렬해졌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 소굴을 지키는 괴물이 됐다. 내란 수괴를 비호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한다.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됐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호처가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수뇌부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영장을 내준 법원을 향해서도 월권이라며 원색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즉각 대단히 불공정하다,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게 마음에 드는 판사를 선택하려는 판사 쇼핑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살기 때문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지만 이걸 무시하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국격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체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뒤로 숨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약속대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 시간 3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에 묻혀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이 어제 수거됐습니다. 희생자 179명의 DNA는 모두 확인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참사 현장은 지금 수습 작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요. 날이 밝으면 다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기체 확인과 수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는 기체의 꼬리 부분을 들어올려 남은 시신 등의 수색이 진행됐는데요. 콘크리트 둔덕 속 흙더미에 파묻혔던 엔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참사 희생자 179명의 DNA가 모두 확인됐고 10여 명의 시신은 유가족들에게 인도됐습니다. 현재 무안공항 본관 2층에는 경찰 안내 데스크가 마련돼 시신과 유류품 등의 안내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유류품 수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정밀한 확인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조사팀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록 작성 작업이 언제 끝날지 확답은 어렵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허위 정보로 인한 유가족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본격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건 이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입건 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중엔 6건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아침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상권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 서울 등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엔 그 밖에 중부지방, 오후엔 남부로도 확대될 텐데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10, 경기에 3에서 8, 서울에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청주와 전주 6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중후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